사실상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지만 주택거래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권이 상당히 제약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뚝딱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이걸 그냥 날치기처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전멸.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거래량이 없는 것이 실제로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드디어 국토부에서 기준이 나오는데 매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자, 토지거래 허가로 주택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자,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강남 아파트 거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0이 되었는데요. 왜 그런 건지, 이대로 강남은 하락하는 건지, 확장해서 강남의 하락이 서울의 하락까지 불러올 것인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렵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집값이 좀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풀었는데 또 풀자마자 또 집값이 또 오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시민들의 이동권이랑 관련이 많은 건데 이거를 그냥 도시기획위원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결정만 하면은 뭐 강남 4구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 거야. 사실상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지만 주택거래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거래를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기본권이 상당히 제약이 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기획위원회 열어가지고 뚝딱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작은 자유에도 되게 민감한 나라 아니었나요? 어쨌든 이거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막상 했다고 그러면 모니터링 기간을 좀 길게 갔어야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게 녹아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뭐 지정을 한다거나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충격이 당연히 오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좀 지켜보면서 스며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냥 했더니 급등하니까 바로 엎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랬죠. 임대차 3법 통과시킬 때도 2+2가 대표적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고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데 이걸 그냥 날치기처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좀 더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지정할 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보고서까지 내야 하잖아. 토지거래 허가를 했더니 초반에는 뭐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본권만 제약하고 집값을 잡는 역할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제를 한다라고 보고서를 내놓고 해제를 해놓고 한 달 동안 해봤더니 가격이 오른다고 다시 전면 재지정을 더 빡세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원복하는 거죠. 이게 좀 초반에는 좀 오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다. 그걸 또 못 참고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다시 전면 재지정을 한다.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너무나 쉽고 정치인 또는 시장, 지자체장 한 명의 생각에 너무나 휘둘리는 것 같다. 너무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토지거래가 지정되고 나서 강남 3구의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게요. 아파트는 망고쌤. 자, 여기에 강남 4구라고 할게요.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 이 4개 구인데 이 4개 구의 거래량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이 보시면 3월 22일이고 이게 3월 23일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가 전면 재시행된 게 3월 24일이고 3월 23일까지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1월임에도 불구하고 자정까지 거래를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전멸했다라는 거죠. 전멸.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하고 나니까 효과가 있다. 거래량이 거의 제로가 됐다. 그리고 4월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서울 전체의 거래량이거든요. 23일에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됐어요. 이때. 그 이후로도 서울은 거래가 지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강남 4구의 거래량은 이렇게 급감했다. 그런데 서울 전체 거래량은 그렇지 않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강남 4구 제외하고 다른 구들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보시면 이 거래량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강남 4구 거래량이 토지거래 허가를 했더니 급감했고 이제 드디어 이제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수요도 없는데
거래량도 줄어드니까 급한 사람들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내려갈 거다. 이런 논리를 또 여전히 인디안 기후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거래량이 없는 것이 실제로 거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전면 확대 재지정하면서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구마다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강남구 다르고 서초구 다르고 송파구 다르고 용산구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면 재시행을 해버리니까 민원이 빗발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강남 4구에서 민원이 빗발치니까 자기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된 거지. 구별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다르다는 것조차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이제 막상 전면 재시행을 해버리니까 문의가 엄청 폭발하게 되고, 구의 담당자들이 보통 1명 아니면 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탐명 인구가 되게 많다고 하던데, 이 사람이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강남구는 왜 다르냐, 송파구는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서울시에다 다시 질의를 한 거죠. 서울시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을 통합을 하려고 기준을 만들려고 했고, 그거를 국토부랑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이제 4월 22일에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한 달 동안 토지거래 허가 신청한 게 전부 다 대기 상태로 빠져 있는 거죠. 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담당자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의 거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간 게 많다. 그리고 이제 4월 22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착착착 토지거래 허가가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거래량이 신고가 될 거다. 그러니까 1, 2주 정도 지나보면 보통 15일 정도 걸리니까 4월 22일에 기준이 나왔으니까 5월 초가 되면은 강남 4구의 거래량도 이렇게 제로가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구별로 기준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국토부에서 서울시랑 협의해가지고 기준이 나오는데 매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왔어요. 자,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일원에 대한 겁니다. 이 지침은 강남 4구, 여기 4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개의 구가 있고, 그 다음에 신통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공공재개발도 있고, 그런 데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일단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중요한 게 서울시 및 관할구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원래는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어요. 구청장한테. 구마다 다르니까 서울시에다 기준을 정해달라고 했고, 서울시가 국토부랑 같이 해가지고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침이 나왔는데, 자, 중요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뭐냐면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실거주 2년.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사시게 되면 들어가서 무조건 2년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기준이고,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 입주를 해야 된다. 허가가 났으면 허가 기준으로 4개월 내에 자기 걸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등기도 해야 되고 입주도 해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구마다 6개월도 있고 막 1년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를 왜 하는지 아세요? 토지거래 허가는 뭐 개발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가 기준이 뭐냐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 제도인데 주택을 거래하는데 그 주택 밑에 토지가 있으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의 주택거래 허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택을 사는데 갭투자나 월세를 넣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사고 네가 실사용해야 허가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는 거고, 2년 들어갔다가는 그 집을 전세나 월세를 주고 나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허가 후에 허가가 나오면 신청을 하면 보통 이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지금은 이제 기준 마련안으로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등기 입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강남 4구 아파트 거래 빼고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도 허가가 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다주택자는 주택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는 조건이 뭐였냐면 기존 주택을 전부 다 1년 내에 또는 6개월 내에 매도하는 조건이었어요. 구마다 달랐거든요. 자, 다주택자도 전부 다 1년 내에 싹 다 팔고 무주택이 되어야 허가가 나오는 거였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허가 내주고 나서 기존에 있던 집을 싹 다 파는 조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해가지고 계속 집을 갖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든가 이랬다라는 건데, 이제 다주택자도 가능해졌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다주택자가 실거주해야 되는 거죠. 실거주. 기존의 집을 임대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집을 꼭 안 팔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맞죠. 제가 송파구에 저 예전에 전화를 걸어서 토지거래가 지침을 물어보는데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다주택자인데 토지거래허가 나오냐, 송파구에 모 아파트 사고 싶다 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아니, 실사용을 하면 허가가 나오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 다주택자도 거기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면 실사용을 하는 거니까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주택자는 실거주를 안 하고 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왜 다주택자가 거기 실거주를 하겠다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는데 왜 실거주를 다주택자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부터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실거주를 안 하는 거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실거주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실사용하면 허가가 나오게 돼 있는데 왜 다주택자는 기존 집을 무조건 팔아야 실사용하는 걸로 치느냐.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담당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파구는 좀 빡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파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드디어 바로 잡힌 거죠. 뭐냐면 토지거래허가는 실사용한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게 돼 있다. 그 사람이 주택수에 상관없이 실사용하는 사람에게 해주게 돼 있는데 그 확대 해석해갖고 다주택자한테는 안 되는 걸로 구마다 지침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지 않아도 집을 사서 실거주만 2년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이게 중요해졌다. 다주택자도 이제 사서 들어갈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맞죠.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를 하는데 강남 4구에 아파트만 기준으로 하니까 바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그러면 재개발의 입주권은 보통 빌라를 부시고 새 아파트를 만드는 거니까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 그러면 재개발 입주권 같은 걸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침이 나왔어요. 빌라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관리처분 인가란게 나면 입주권으로 맡기는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빌라였으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철거 직전이거나 철거되었는데 거기에 실거주할 수 없지 않냐, 그런 질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입주권을 사면 바로 실거주하는 게 아니라 입주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입주할 시기부터 해가지고 2년을 산다는 확약서를 쓰면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분양권은 조금 특이한데,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처음 분양받으신 분이 전매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분양받은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산 사람들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3번하고 4번이 되겠습니다. 3번하고 4번. 다주택자도 실거주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 입주권은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입주 시기에 2년 동안 실거주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이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런 지침이 확정이 되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거고, 이 한 달 동안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거의 스탑이 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데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몇 건이 허가가 나긴 했어. 근데 서초구하고 용산구는 빵건입니다. 빵건. 지금 허가 들어간 것도 전부 다 멈춰 있는 상태다. 그래서 5월 초가 되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강남 4구의 거래량이 제로가 됐다.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제로가 된 건 팩트인데 사실 그 내막을 알고 보면 제로가 된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를 다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쌓여있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5월 초가 되면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거래가 하나도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이렇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다. 매크로 보는 것도 좋고 시향 보는 것도 좋고 하지만 그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지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거시적인 부분도 잘 봐야 되고 실제로 거래되는 관행이라든지 부동산 내부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다 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이 쉽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남 거래가 거의 제로가 됐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니까 강남 4구 거래량이 줄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런 주장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뷰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이렇게 DL을 다 열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